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갑습니다. 셋단자 494강입니다. 오늘은 죽음뼈 알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모아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죽음뼈 알자입니다. 죽음뼈 알자는 죽음을 의미하죠. 또 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죽음뼈 알자는 한일자와 전역석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한일자는 숫자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글자 상부에 위치하게 되면 하늘을 의미하죠. 이번 경우에도 하늘로 해석됩니다. 또 전역석자는 저녁을 의미하죠. 그래서 죽음뼈 알자는 하늘의 시간이 저녁된 때가 죽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생이 하루라고 가정한다면 죽음은 저녁에 해당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일생을 하루에 가정했을 때 새벽 동틀 때가 태어날 때입니다. 그러다가 해가 중천에 떠고 서산에 가면서 석양이 질 때 일몰 그 순간이 죽음의 때인 것입니다. 죽음뼈 알자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뼈 알자는 하늘의 시간이 저녁된 때가 죽음이라 설명하면서 일생의 하루라면 죽음은 저녁에 해당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죽음뼈 알자를 기준으로 또 하나의 부수를 만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죽음뼈 알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죽을 사자입니다. 죽을 사자는 죽다는 의미가 있고 죽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죽일 사자는 죽음뼈 알자와 들화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들화자는 가진 자인 들화자의 약자인 것이죠. 부수로만 사용됩니다. 그 중에 죽음뼈 알자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끝을 의미하죠. 들화자는 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사자는 죽음이 되어진 상태가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은 생명의 끝이 확인된 상태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한 사람의 생명이 끝나 임종의 순간이 와서 죽음이 확인되는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의사의 검시를 통해서 죽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3일장이든 4일장을 하면서 그 사이에 그 사람이 깨어나는지 그대로 죽은 상태로 계속 있는지를 보면서 죽음을 확인했던 것이죠. 어떤 식으로든 죽음이 확인되게 되면 그때부터 장례가 진행되게 됩니다. 죽을 사자는 죽음이 되어진 상태가 죽음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죽음은 생명의 끝이 확인된 상태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구사일생이라는 말이 있죠. 구사일생은 9번 죽을 뻔하다가 한 번 살아났다는 뜻으로서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겪고 간신히 목숨을 건지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사망이라고 할 때나 생사라고 할 때도 죽을 사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벌릴 열자입니다. 벌릴 열자는 벌리다는 뜻도 있고 늘어서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벌릴 열자는 죽음뼈 알자와 칼도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죽음뼈 알자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끝을 의미하기도 하죠. 또 칼도자는 칼을 의미합니다. 무기죠. 그래서 무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벌릴 열자는 죽음을 각오하고 칼을 들고 벌렸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하려고 무장한 병사들이 연병장에 들어선 모양을 벌릴 열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전쟁에 참전하려고 연병장에 들어야 한 그 모습이 벌릴 열자입니다. 각자의 무기를 소지하고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연병장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인 병사들의 가로줄을 오라고 하고 세로줄을 열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임의로 설명한 것이지 오와 열이 따로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전쟁에 참전하려고 군인이 모여서 정렬해 있는 그 상황이 벌릴 열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명렬전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렬전모는 이름 앞에 놓인다는 뜻으로서 성적이 좋아서 앞자리에 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도열한다고 할 때, 정렬한다고 할 때도 벌릴 열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죽음뼈 알자가 포함된 세 번째 관련자는 유태할 태자입니다. 유태할 태자는 유태하다는 뜻이 있죠. 유태하다는 것은 어떤 형태가 마음을 놓을 수 없을 만큼 위험한 것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이 아주 위험해서 목숨에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상황이 유태한 것입니다. 이런 유태할 태자는 죽음뼈 알자와 자기 태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죽음뼈 알자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끝을 의미하죠. 또 자기 태자는 자기를 말합니다. 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태할 태자는 죽음이 자기에게 왔을 때가 유태하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태로움이라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느낄 만큼 위험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유태할 태자입니다. 남이 죽을 것 같이 위험한 상황을 유태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라고 가정했을 때 나 자신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험에 놓였을 때가 유태한 것입니다. 유태할 태자는 죽음이 자기에게 왔을 때가 유태하다고 표현하면서 유태로움이라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느낄 만큼 위험한 상황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사이불학측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생각만 하고 더 배우지 않으면 독단에 빠져서 유태롭다는 그런 뜻입니다. 죽을 때까지 배우기를 그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죠. 또 유태하다고 할 때나 불태라고 할 때도 유태할 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태할 태자에 붓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기 태자가 궁금하시다면 세단자 311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자는 별태자라고도 하는데 이 글자의 원래 의미는 자기입니다. 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번째 관련자는 잔인할 잔자입니다. 잔인할 잔자는 잔인하다는 뜻이 있죠. 잔인하다는 것은 인정이 없고 아주 모진 것을 말합니다. 잔인할 잔자는 죽음뼈 할자와 쌓일 전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죽음뼈 할자는 죽음입니다. 끝을 의미하죠. 또한 쌓일 전자는 쌓다는 의미입니다. 무언가가 차곡차곡 쌓여있는 그런 모양인 것이죠. 그래서 잔인할 잔자는 죽음이 쌓이는 모양이 잔인한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복해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행태가 잔인한 것이란 그런 설명인 것이죠. 지금도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테러와 어떤 흉악한 일들이 많이 생겨 잔인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죠. 그 대표적인 곳이 우크라이나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는 많은 죽음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잔인할 잔자는 죽음이 쌓이는 모양이 잔인한 것이라 표현합니다. 반복해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행태를 잔인할 잔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잔배냉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잔배냉적은 마시다 남은 술과 다 식은 구운 고기란 뜻으로서 보잘것없는 중한상으로 푸대접받은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잔인하다고 할 때, 잔혹하다고 할 때도 잔인할 잔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죽음뼈 할자가 포함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재앙앙자입니다. 재앙앙자는 재앙을 의미하죠. 재앙이라는 것은 뜻하지 아니하게 생긴 불행한 변고를 말합니다. 이런 재앙앙자는 죽음뼈 할자와 가운데 항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죽음뼈 할자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끝을 의미하죠. 또 가운데 항자는 가운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항자는 죽음 후 가운데에 재앙이 위치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앙의 규모를 좌우하는 그 관건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재앙항자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투르키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이 지진의 규모를 판결할 때 그게 지진이 얼마나 컸는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생겼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숫자를 보면서 우리가 그 재앙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재앙항자입니다. 재앙항자는 죽음 후 가운데에 재앙이 위치한다고 표현하면서 재앙의 규모를 좌우하는 관건이 죽음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방급지혈라는 말이 있죠. 방급지혈은 재앙이 연못 속의 고기에도 미친다는 뜻으로서 까닭없이 화를 당하는 경우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또 재앙이라고 할 때나 ang화라고 할 때도 재앙항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죽음뼈 알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모아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일생의 끝에서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삶의 내용도 중요한 것이죠. 그 내용을 위해 오늘의 평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